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한국의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모든 것이 생기로 넘치며 여름에는 무성한 잎들이 푸르게 자라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겨울에는 고요한 평온 속에서 내년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지만 70세를 넘어서면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삶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고독사나 외로운 노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홀로 지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정부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70세 이후에도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많은 친구들과의 번거로운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깊고 의미 있는 만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완전한 고립과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지만 독립적인 삶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후 사회적 관계를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찾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사회적 관계보다는 질 높은 관계와 자기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70세 이후 왜 친구가 꼭 많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6가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한국의 노년층이 경험한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조언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경험 공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 복잡하고 피곤한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해 오셨습니까? 젊었을 때를 한번 차근차근 돌이켜보세요. 학교에서의 동창회, 직장에서의 무수한 회식과 모임들, 동네에서의 각종 친목회, 종교단체에서의 교제, 취미 모임에서의 만남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인맥이 곧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넓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도 그런 방식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면모를 보게 되고 때로는 깊은 실망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도 받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좋은 일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경로당에서의 미묘한 파벌 싸움과 세력 다툼, 아파트 분여회에서의 끝없는 갈등과 뒷담화, 종교 모임에서의 은밀한 시기와 질투, 동창회에서의 과시욕과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노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2세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사교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동창회, 부녀회, 교회 모임, 등산 동호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모임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누구는 누구를 견제하고, 누구는 누구 뒷담화를 하고, 젊을 때는 그런 게 재미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피곤해요.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김 할머니는 결국 작년부터 이런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왜 안 나오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74세 박모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참여했던 동창회 모임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매번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해요.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구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추억도 있고 정이 있어서 참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70세 이후에는 복잡하고 피곤한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편안함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거나 아예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도 충분히 좋고 건전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사회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늘린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고 우울감 점수도 낮으며 전반적인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고 비상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과 관심사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맞추려는 부담에서 해방되어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분명히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십 명의 얼굴만 아는 피상적인 지인들보다는 나 자신과의 깊이 있고 진솔한 대화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상당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다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상당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종 생일 선물과 기념품, 경조사비와 부조금, 정기 모임 참가비와 회비, 함께하는 식사비와 차비, 단체 여행비와 숙박비. 이런 것들이 한 달에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70대 평균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월 5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생활비인 주거비, 식비, 의료비,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친구들과의 사교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체면과 인정 때문에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리하게 돈을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괜찮은 식당에서 만나야 하고 선물도 너무 초라하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해야 하고 단체 여행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노년의 행복에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요소일까요?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73세 이모 할아버지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 약 10년간 월 2, 3회 정도 동창회와 직장 동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셨습니다. 매번 모임비로 3, 5만 원씩,
생일이나 경조사다 있을 때마다 50만 원씩, 연말 단체 여행비로 20, 30만 원씩. 계산해보니 한 달 평균 12, 15만 원 정도를 사교비로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연간 15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거죠. 그 돈이면 손자 용돈도 주고 건강관리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이런 모임들을 과감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이 서운해하고 왜 갑자기 안 나오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니 대부분 이해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임을 정리한 후에 그 돈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한국사 강의, 건강 강의, 요리 강의, 정말 다양한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손자와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훨씬 더 의미 있게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 연수구의 71세 최모 할머니도 비슷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부녀회와 교회 소모임, 등산 동호회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이 부담스러워서 활동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의 사교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꽃꽂이 재료를 사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며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비싼 옷도 사 입고 선물도 부담스럽게 준비하고 그런 게 스트레스였어요. 지금은 그런 부담 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만 돈을 쓸 수 있어서 훨씬 만족스러워요. 친구 관계를 정리하면 이런 경제적 부담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구입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사랑하는 손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정신적 여유도 따라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무리한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만남과 각종 사교 활동에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어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며 복잡한 집안일을 처리하고 각종 사회적 의무들을 수행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정말 부족하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바쁜 스케줄에 맞춰서 급하게 만나고 급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도 없고 자녀 양육의 책임도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집니다. 하지만 그 소중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활용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아무런 방해 없이 천천히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에 쫓겨서 대충 넘겨 읽었던 고전 문학이나 철학서, 역사서들을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음미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관심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던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예를 배워서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림을 그려서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원예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고, 요리 연구를 통해 새로운 맛과 영양의 세계를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71세 정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을 모두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심심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종이접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항만 접었는데 점점 복잡한 작품들에 도전하게 되고,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나 동물들을 접을 수 있어요. 집안 곳곳에 제가 접은 작품들로 장식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감탄해요. 정 할머니는 이제 지역 문화센터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신도 몰랐던 예술적 재능을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전주 덕진구의 69세 김모 할아버지는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을 그만둔 후 매일 아침 한강변을 산책하며 새들을 관찰하는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책이었는데 점점 새들의 종류와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새 관찰 일지를 쓰며 계절별 새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젊을 때는 자연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니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같은 새라도 계절마다 다르고 날씨마다 다르고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또한 자신만의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놓쳤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거나 가족들에게 남길 소중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거나 젊은 시절의 사진과 추억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의미 있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결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깊이 만나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권리가 있고, 그런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건강관리에 완전히 집중하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식단 관리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친구들과 만나면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한국의 노년층 모임 문화를 보면 대부분 기름지고 짠 음식, 단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들이 주를 이룹니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각종 튀김과 전, 달콤한 빵과 케이크, 진한 커피와 단 음료. 이런 음식들은 확실히 맛있고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70세 이후에 약해진 몸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건강 때문에 못 먹는다고 솔직히 말하기가 어렵고, 분위기를 깨트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억지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임이 길어지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과식으로 인한 소화장애나 혈당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신데,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에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염분과 당분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친구들과 만나면 그런 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고 저도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져서 며칠간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박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이런 모임들을 대폭 줄이고 집에서 직접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몸에 좋은 음식들로만 식사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들,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친구들과 만나면 늦게까지 이야기하게 되어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사교 모임 때문에 이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밤늦게 들어와서 흥분 상태가 지속되면 잠들기 어렵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창원 의창구의 72세 이모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나면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있게 돼요. 집에 와서도 흥분돼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다음날 오후까지 피곤하고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관계를 정리하면 이런 건강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적절한 양만큼 섭취하고 적절한 시간에 잠들 수 있습니다. 운동도 내 체력과 컨디션에 맞춰서 꾸준히 할 수 있고 정기검진이나 병원 치료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케줄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74세 최모 할머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인 후 완전히 새로운 건강관리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를 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아침 식사를 천천히 준비해서 드시고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취미 활동을 하죠.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활력이 넘쳐요. 또한 혼자 지내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모임 준비나 참석에 따른 육체적 피로, 경제적 부담감 등이 모두 해소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보다 건강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현명하고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5번째 이유. 가족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족들과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지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노년층은 자식들에게 부담이나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가족은 운명적으로 맺어진 끈끈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며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들은 친구보다는 가족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하고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과거의 상처나 오해를 정리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깊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떤 친구와의 만남보다도 훨씬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전해줄 수 있고 아이들로부터는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들과도 이제는
부모 자녀의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수평적인 대화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안양 만안구에 거주하는 73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퇴직 후 약 5년간 동창회와 직장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이런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이야기의 반복이고 가끔은 불필요한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정작 가족들과는 소홀하게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는데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을 정리한 후 매주 토요일마다 12살 손자와 함께 낚시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시시해하거나 지루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손자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는 재미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낚시하면서 학교 이야기도 하고 장래 희망도 이야기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어요. 이제는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 이번 주에도 낚시 가요 라고 말해요. 부천 원미구의 71세 박모 할머니는 친구들과의 부녀회 모임을 정리한 후 딸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느라 바빠서 딸과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딸도 직장맘이라 바쁘고 그런데 모임을 그만두고 나니까 딸이 퇴근한 후에 차근차근 대화할 시간이 생겼어요. 육아 고민도 들어주고 요리도 함께하고 이제는 진짜 친구 같은 사이가 됐어요. 친구들과의 모임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가족 간의 유대감과 이해도가 훨씬 깊어집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친구들과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만남보다 훨씬 소중하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정서적 안정감도 훨씬 커집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몸이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봐줄 사람들이 있다는 안정감은 그 어떤 친구 관계보다도 든든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인연들,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6번째 이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생, 사회초년생 시절의 직장인, 결혼 후의 배우자, 자녀가 생긴 후의 부모,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거나 탐구해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나이에 맞는 적절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나이답게 차분하게 행동해야지. 친구 앞에서 초라하거나 우울해 보이면 안 되지.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나 감정을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마주볼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고 급박한 일상에 쫓겨서 놓쳤던 내면의 작은 소리들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안 동남구의 69세 정모 할아버지는 친구들과의 모든 정기 모임을 정리한 후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모임을 그만두고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정 할아버지는 우연히 시작한 일기 쓰기가 시 쓰기로 발전했고, 지금은 지역 문학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작은 시집도 출간하셨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시를 써봤는데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포항 북구의 72세 이모 할머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인 후 그림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셨습니다. 집에서 심심해서 손자 스케치북에 낙서하듯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 그림 교실에 등록했는데 선생님께서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즐거워요. 또 어떤 분들은 70세가 넘어서 요리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기도 하고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기도 하며 독서의 깊은 만족감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런 발견들은 친구들과 바쁘게 어울리느라 시간을 보내던 때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광주 서구의 71세 최모 할머니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정리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독서를 시작했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고전 문학들을 하나씩 읽어가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보고 이런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과거의 역할과 기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인 삶을 선택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들. 물론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독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과 독립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관적인 마음 상태와 정서적 만족도입니다.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다면 그때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고립이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건강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 생활할 때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응급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또한 응급 상황 대비 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해두고 병원과 약국의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응급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나 응급벨 등의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친구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과 교류는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종교 활동,
문화센터의 강좌나 취미 모임 등에 가끔씩 참여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정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 등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독립적 삶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천 방법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70세 이후 독립적이면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성공적인 독립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체계적이고 건강한 일상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절한 시간에 잠드는 루틴을 만드세요. 이런 규칙성이 생활에 안정감을 주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 기상 30분 스트레칭, 건강한 아침 식사, 오전 산책, 점심 식사, 오후 취미 활동, 저녁 식사, 독서나 TV 시청, 밤 9시 취침 같은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세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나 여건상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서예, 정원 가꾸기, 요리 연구, 사진 촬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정신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3.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꾸준히 기르세요. 일기를 쓰거나 독서 기록을 남기거나 사진을 찍어서 정리하거나 하루의 감정이나 생각을 메모하는 등의 기록 습관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이런 기록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재정립할 수도 있습니다. 4.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교감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산책, 등산, 정원 가꾸기, 화분 기르기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고 새들의 지저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챙기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해야 독립적인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